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억 현금의 특례보금자리론 활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서울의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로는 동일하게 9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비교를 위해서 8억 선까지 해당하는 아파트와 그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선의 아파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경기도 지역 역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남, 그리고 서남, 서북, 동북 권역으로 이 권역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동남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은 전형적으로 가격이 센 신도시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판교부터 시작을 해서 위례라던가 관교 신도시, 또 밑으로는 동탄 같은 신도시까지 이 전형적인 경부라인 신도시들이 가격 강세를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들 내부에 있는 신축 같은 경우는 8억 미만 가지고 20평대를 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보다는 조금 외곽에 있는 구도심 성격 지닌 지역들에서 8억 미만의 20평대 아파트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성남을 먼저 보자면 성남에 새로 신축된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단가가 세고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0평대 내지 30평대도 8억 미만에서 잡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들 역시도 역세권에 가까울수록 또 연차가 짧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을수록 가격은 좀 센 편이고요. 조금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저렴한 형태로 괜찮은 아파트들을 잡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됐다가 다시 한번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고요. 최근에 나오는 매물 가격들은 이렇게 가장 최저가에 거래된 금액보다는 더 위에서 매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권역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등이 그래도 한 10% 이상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남이 조금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좀 더 외곽으로 벗어나서 수지 같은 지역들에 있는 20평대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신분당선의 수혜를 많이 입은 동네인데 수지가 권역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20평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이쪽 수지 구청역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라던가 혹은 상록 7단지 이런 아파트들에는 20평대 단일 평수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또 9단지 같은 경우는 복도식과 계단식이 혼재된 아파트여서 복도식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저렴하게 20평대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봉이라던가 상현이라던가 성복동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억 가지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좀 있고요. 역세권에서 벗어나서 조금 언덕이 좀 있는 이런 지역들, 만연마을 같은 지역들을 가보면 심심치 않게 8억 미만에서도 30평대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가 구성원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께서는 역세권을 포기하고서 주변 환경은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면서 또 가격적으로 최근 거래된 가격보다 좀 싸게 호가가 나온다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 환경 대비해서 수지가 좀 가격이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쪽 경부고속도로 동쪽에 구성, 기흥 쪽 일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일대가 전형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했었는데 죽전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번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발표가 되고 또 GTX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2020년도 이후에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도드라졌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은 저렴한 감이 있는 동네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수지라던가 분당에 비교해서 저렴한 편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이쪽 지역들은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30평대를 8억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 나오는 매물들이 그래도 좀 얌전한 금액선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렴한 금액선에서 가족 3, 4명 정도, 자녀가 2분 이상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쪽 일대의 30평대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인에서는 수지 구성 죽전과 더불어서 눈여겨봐야 될 동네가 이쪽 용인 흥덕지구. 흥덕지구가 광교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이 끼인 동네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연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축급에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광교 호수공원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인덕원 동탄선이 이쪽에 있는 이마트 사거리 쪽에 흥덕역이 신설되는 걸로 확정이 돼서 30평대가 가격 대비해서는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출퇴근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눈여겨보면서 가족 구성원 3, 4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주하기에 상당히 좋은 동네다. 또 이쪽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기흥 일대가 있는데요. 기흥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가보시면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동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에버라인을 따라서 있는 기흥 일대 아파트들이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저렴한 금액선에서 가족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찾는다면 이쪽 일대도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용인이 아니라 이제 수원 쪽이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원의 광교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죠, 금액선이.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주도적으로 올랐던 지역이 뭐 영통 일대라던가 혹은 메탄동 일대, 또 장안구나 화서 쪽, 신분당선이 연장선 계획돼 있는 쪽 위주로 해서 금액대들이 많이 뛰어 올라온 측면이 좀 있는데, 이쪽 화서 쪽 같은 경우가 교통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서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형적으로 가격대들이 많이 저렴했다가 신축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또 교통호재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점프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 대비해서는 좀 가성비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반등이 사실 온기가 많이 돌아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가 나오는 그 가격대들이 좀 얌전한 가격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현재 거주주택 매입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등 나오지 않은, 회복이 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잘 찾으셔야지 효과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쪽 화서라던가 장안구 일대, 또 영통 일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쪽 일대에 한번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경부라인 쪽 외에는 하남 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남도 미사 신도시가 들어오고 5호선이 연장이 되고 또 교산 신도시 및 3호선 연장선까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핫했었던 동네죠. 하지만 이 미사에서 벗어나서 하남 시청 일대, 이쪽 일대가 그래도 가격적으로 꽤나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상담을 많이 했었던 지역들입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0평대가 한 6억 선 정도, 그리고 30평대로 넘어가면 한 7억대에서 8억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환경도 상당히 용이하고 이미 5호선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이 서울 동부권역에 있으신 분들, 특히나 잠실 쪽 이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성비 좋게 접근하기에 괜찮은 동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남권에서는 가장 가격적으로 센 동네를 꼽자면 아무래도 뭐 평촌이라던가, 과천은 사실상 이제 서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평촌 정도가 그래도 서남권의 대장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남권에서는 이 평촌은 20평대 정도가 8억 미만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30평대로 넘어가면 평촌도 거의 뭐 분당급으로 비싸지다 보니까 20평대 선에서 평촌 일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원한다면 4호선 타고 더 내려가야겠죠. 3본 정도, 군포시나 3본 정도 오면 30평대도 8억 미만에서 잡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이 좀 많다 싶으면 3번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평촌 쪽과 더불어서 서남권역의 핵심적인 지역인 광명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서울에 연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광명사거리역 일대의 광명 뉴타운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시세가 철산이랑 비슷하게 다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안동이라고 좀 연차가 쌓여져 있는 주공 아파트들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 대비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당장의 뭐 재건축이라던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연차라던가 용적률 수준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다음 장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더 끌어올려진다면 하안동 쪽도 웬만하면 재건축 얘기 정도는 다 나올 만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일종의 뭐 몬테크 개념으로 20평대를 들어가서 거주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찾아서 좀 8억 가까운 근처 금액대를 주고 접근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광명 일대 하안동이나 소화동 이쪽 지역도 가성비 좋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서남부 권역에는요, 소규모로 지어지는 도시개발 사업지 구역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흥의 목감지구라던가 아니면 은계지구라던가 이런 지구들도 신축급 위주로 해서 상당히 가성비 좋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출퇴근이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지하철들이라던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좀 넓은 평수를 8억 미만으로 접근해서 가족 구성원 한 3, 4명 되시는 분들이 사시겠다. 그러면 이런 시흥 능곡 쪽 혹은 뭐 은계, 목감 이런 지구들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권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북은 그래도 가성비 좋은 동네들이 꽤 남아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특히 이쪽 행신동 일대가 상당히 실수요자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동네죠. 아무래도 면적대들도 큼직큼직하니 꽤나 괜찮고 또 가격대들도 8억 미만의 30평대를 잡을 수 있는 좀 갖춰진 도시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그에 비해서 능곡은 아직까지는 뉴타운이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행신동 쪽을 좀 더 선호하시죠. 그래서 행신동 같은 경우에 30평대들이 가격이 한번 훅 꺼진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이런 동네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번 가격이 꺼지고 반등이 이미 나온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꺼진 이후에 나오는 매물들이 그냥 꺼진 정도 선에서 나오는 지역들, 그런 대표적인 동네가 이 행신동입니다. 또 행신동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 그리고 대곡지구 이런 지구들이 앞으로 대규모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산이 아니죠. 이쪽이 창릉 신도시죠. 창릉.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지들에 연접해 있으면서 오히려 서울하고도 가까운 이런 지역이 상당히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요자들은 충분히 한번 덤벼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행신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일산 신도시가 있죠. 일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산은 좀 서울하고의 접근성은 떨어지는 신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계획적으로 갖춰진 도시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연차가 차다 보니까 최근에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내포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30평대를 가성비 좋게 한 7억대 혹은 6억대 선에서도 잡을 수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거리보다는 환경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고 뭐 부모가 힘들더라도 자녀 교육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산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일산은 그래도 다른 동네보다 반등이 안 나온 동네라는 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자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는 동네들은 반등이 나오지 않은, 온기가 도달하지 않은 동네 위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동북권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북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은 동네가 이 구리시 쪽이 아닐까 싶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8호선 연장선이 이미 역세권 예정지가 다 나와 있죠. 선사를 넘어서 토평역, 구리역, 또 별내, 진건 이렇게 쭉 넘어가는 8호선 연장선이 이미 다 계획이 끝나 있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 계획된 동네들 위주로 해서 재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진 않아요.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8억 미만으로 접근하려면 30평대는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다 20평대 정도 수준에서 접근해야 8억 미만에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외곽으로 벗어나면 물론 이제 30평대도 8억에 근접한 가격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좀 됐죠. 구리가 개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신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외곽으로 가시면 외곽에서는 30평대도 7억대 혹은 8억대 이 정도 선에서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산이라던가 또 별내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갈매지구까지 포함을 해서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구리 8호선 연장 예정지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이런 중앙선이라던가 뭐 경춘선 여기 놓여져 있는 동네들이기 때문에 서울 강북권역하고의 연계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8억 미만의 경기도권 아파트들을 살펴봤었는데요. 10억까지 그 범위를 넓히다 보면 우리의 선택지는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10억까지 넓히면 웬만한 괜찮은 동네들에 있는 20, 30평대는 대부분 접근해 볼 수는 있는 금액선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으로 봤을 때는 감일지구나 강일지구, 거기다가 이제 하남시청 쪽이 아니라 아예 미사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남 구도심 내에 있는 구축이 아니라 신축, 새로 재건축, 재개발돼서 지어진 아파트도 매수 가능 권역에 들어옵니다. 또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비싼 정자나 뭐 시범단지 안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비역세권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있는 금액선이 8억에서 10억 선이다. 또 수지라던가 기흥 같은 동네들 중에서도 역세권이면서 평수가 꽤 괜찮은 아파트들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남권으로 넘어오게 되면 평촌에 있는 역세권 20, 30평대들, 또 3분의 아주 초역세권에 있는 30평대들 접근 가능한 금액선이고요. 또 광명 내에 있는 가장 비싼 철산에 있는 아파트들, 레미안이라던가 하늘재 푸르지오 이런 비싼 아파트들 20평대나 30평 초반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금액선이 되겠고요. 또 광명 역세권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접근 가능한 게 10억 선입니다. 또 서부권역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일산까지 안 가고 바로 은평구 붙어 있는 삼송지구, 지축지구 같은 지역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금액선이고요. 일산까지 가게 됐을 때는 뭐 아예 대형 평수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금액선이겠죠. 또 별내 다산에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30평대들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구리에 새롭게 지어지는 역세권 예정지에 있는 30평대들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금액선입니다. 즉 경기도권에서는 이제 10억 선까지 가게 되면 통근 가능한 정도 수준의 거리와 동시에 어느 정도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교육환경, 생활환경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이 한 10억 가까운 선이더라. 그래서 여태까지 서울에서 살펴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그 가시거리가 많이 넓어지는 게 바로 10억 선이겠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요. 생활환경이라던가 교육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좀 둘 거면 8억 미만 매물로 서울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오히려 수도권 20평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다만 이런 지역들이 생활환경이나 교육은 좋더라도 통근이 좋으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20평대들은 8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근이 좀 어려운 역에서 좀 먼 지역들 위주로 해서 봐야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8억에서 10억 선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경기도권의 괜찮은 동네에 통근도 좋고 환경도 좋은 20, 30평대 충분히 노려봄직한 금액선이 되겠다. 예, 오늘은 3억 현금의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경기도권 아파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가격적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 이후에 반등이 거의 없었던 동네 위주로만 살펴보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살펴보신 많은 지역들 중에서 꼭 선택할 때 어렵죠. 이 선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셔서 상담 원하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저랑 상담 일정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그냥 영상에서 상담 원하신다 하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